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논어는 이렇게 딱딱 구분이 되는데 맹자는 글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어느 글은 한 편에 다 담기가 힘들어요. 요번 글도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연장선상에 있는 글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임금된 사람이 농사철, 농시라고 하는 건 농사철이에요. 농사철을 유배하지 않으면.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농사철을 유배할 수가 있죠? 여러분, 봄에 예를 들어서 모내기하고 이렇게 바쁠 때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때 국가에서 농민들을 동원한다든가, 국민들이 그 농민들이었잖아요. 그죠? 전쟁을 일으킨다든가, 그러면 농민들이 동원되잖아요. 그럼 농사철을 지키지 못하게 되죠. 밭갈게 김 매거나, 아니, 씨를 뿌리거나, 김 매거나, 뭐 이런 걸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곡식을 모두 다 먹을 수가 없으며, 그러니까 농사철을 지키면은, 곡식이 풍부히 자라난다, 이런 소리죠. 그리고, 요거는 사글을 읽어야 될 거야, 아마. 삭고를, 그러니까, 그물의 그물코가 아주 이렇게 섬세하고 작은 거, 오밀조밀한 거. 그건 그렇게 하면은 작은 물고기까지 다 잡아먹잖아요. 그죠? 이게 삭고인가, 촉고인가를 헷갈려 죽겠네. 오지에 연못에 들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낚싯대를, 아니, 그물을 예를 들어서 저수지라든가, 조그만한 어떤 그런데, 던지지 않으면은 어별. 물고기들이죠. 물고기와 자라를 가히 모두 다 먹을 수 없으면 이제 정확해. 가히 모두 이 승이란 이기다 이 소리죠. 먹는 것을 이길 수가 없다 이 소리죠. 우리가 불가승수란 말 쓰죠. 모두 다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도끼를 때에 따라서 요것도 보세요. 때에 따라서 산림에 들어가면 도끼를 메고 나무하러 들어가는 거죠. 벌목하러 들어가는 거죠. 그것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고대 사회가 꼭 이것은 꼭 중국 문화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자연의 어떠한 우리가 이익을 취하는 게 전부 다 이익이잖아요. 이런 것도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항상 그 상황에 따라서 시기에 맞춰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시기에 맞춰서 했다는 거. 무분별한 남획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림을 가히 모두가 쓸 수 없으니 그만큼 풍족하다는 거죠. 곡식과 어별을 물고기와 자라들을 가히 모두 먹을 수 없으며 그만큼 풍족하고 살림을 가히 모두 다 여유 있게 쓸 수가 있으면 이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 백성들이 하는 부모를 봉양하고 내가 가족을 기르는 것, 사회에 있어서 이것이 예전 사람이 봤을 땐 인륜의 가장 중요한 4가지 일이라는 거죠. 양생상사에 유감이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다 경제적으로 여러분 풍족하고 자립하게 되면은 자기 자식도 잘 키울 수 있고 부모도 봉양할 수도 있고 제사라든가 상례의 처리에 있어서도 그것도 다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거기 유감이 없다 이 소리죠. 양생상사에 유감이 없으면 이것이 바로 왕도의 시작. 이게 바로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적 맹자도 어떠한 이러한 재물들을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재물의 기본적인 요건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왕도, 좋은 정치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재물, 요즘 말하면 경제적인 문제죠. 경제를 무시해가지고는 왕도라는 건 할 수가 없어요.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옛날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 예전부터 떠도는 말들인데, 예,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재물을 엄청 좋아합니다. 사실은. 예.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더 심하죠. 재물을 엄청 좋아합니다. 예, 중국 사람들은. 예. 중국인은 재물을 엄청 좋아한대. 자, 우리 조선 사람들은 재물을 좋아하죠. 그런데 겉으로는 명분을 되게 좋아합니다. 명분. 네. 지금도 여러분 이놈은 명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겉으로는 재물 가지면 우리나라는 이 명분 가지고 싸워요. 지금도. 네. 참 답답할 노릇이죠. 네. 이 명분 때문에 국민들이 다 갈라졌어요. 네. 정치하는 사람들이 또 국민들을 또 이간질시키고, 네. 요즘 말하면 또 가지치기 한다 그러죠. 네. 그 국민들이 다 말을 못해요. 저 사람이 나하고 같은 생각인지.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예, 서로 마음속에서 분열, 증오, 갈등 이런 게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참 걱정해요. 예, 걱정해요. 예. 농시는 자 농사철이라고 하는 게 뭐냐? 봄에는 밭을 갈고 여름에는 김을 메고 가을에는 추수하고 이게 바로 농시라는 거죠. 그죠? 예. 추나 추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구체적 사실을 가지고 있다. 자, 자연 현상에 있어서도 우리 한의학에서 보통 생장, 수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 대입시켜도 똑같은 얘기죠. 예. 무릇 그 흥작에 있어서 흥작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지음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풍년을 하는 데 있어서 풍년 위배하지 않고 겨울에 이르러서 이에 요 이해자가 참 좋아요. 겨울에 이르러서 이에 부역을 시킨다. 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시킨다. 부역. 국가의 어떠한 그 도로운 점검이라든가 다리를 놓는다든가 성곽을 보수한다든가 심지어는 전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병력을 동원하는 거죠. 부역. 그렇다고 전쟁이 꼭 겨울에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예. 불가승식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재정적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절대로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은 결국은 요즘 말하면 돈이에요. 돈. 돈의 소비. 돈이 있어야 돼. 그리고 뭐죠? 인구. 뭐 무기, 재정, 정비.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한번 국가에서 일으키게 되면은 최소한도 이것을 복원하는데 5년에서 10년씩 걸려요. 사람이 많이 살생한다 그러면 인구를 어디서 뭐 찍어냅니까? 10살 먹은 애가 15살, 20살 되면 5년, 10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전쟁이라는 게. 옛날에 한나라 무제가 흉노족 때문에 중국은 그 오랜 역사서부터 옛날에 그 주나라 때서부터도 항운주 시대에서부터 그 소위 말해서 만리장성 이북에 있는 그 중국 놈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북방 뭐 오랑캐들이죠.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한나라 무제가 흉노족을 정벌을 하기 위해서 뭐를 했냐면은 이미 10년 전서부터 경제 확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에 밝은 그 재상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경제를 비축하고 나서야 비로소 말도 사야 되죠. 말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효를 작쳐가지고 염철저게 해가지고서 소금을 국유화 시켜버려가지고 일반인들은 못 팔게 한 거죠. 그래서 돈을 국가에서 전부 다 매점매석한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비축한 다음에 흉노를 정벌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나라 무제가 그 한나라 때의 전성기를 이루면서 반면에 한나라 무제 사후에 한나라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바로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나 낭비가 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전쟁이라는 거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것을 무리하게 벌렸을 때는 정복 사업을 벌였을 때는 결국은 국가는 망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한나라는 한나라의 전성기는 무제 이전에 할아버지 문제 그다음에 경제가 아버지거든요. 무제 이 3대에 걸쳐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그 뒤에 후한 광무제 때 조금 회복을 시켰다가 그대로 나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나라 한 450, 500년간에 봤을 때 소위 한나라가 부국했을 때가 시간적으로 보면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피폐하고 이제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죠. sak은 빽빽한 것을 말한다. 불가승식이라고 많은 것을 말한다. 고는 그물이다. 오는 와하지 땅이니까 움푹 이렇게 패여 있는 곳이니 물이 모이는 곳이다 이런 소리죠. 이렇게 움푹 패여 있는 곳. 옛날에 망고를 반드시 사촌지목으로 써서 물고기가 척을 채우지 못한다면 지금도 여러분 그러죠. 바닷가 근해에 가면은 그물 같은 경우도 제한해 가지고서 어떤 거 어느 정도 크지 않으면 다시 바다에 놔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좋은 거죠. 시장에서는 부득휴 사거나 팔지 못하고 사람은 먹지 않는다. 살림천택을 자 이게 살림천택이 이게 여기서 모든 것이 재산이 나오는 거예요. 재산이 형성이 되는 거죠. 또는 경제, 요즘 말로 하면은 경제. 그래서 이익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제공을 하는 거죠. 백성과 같이 공유해서 그것을 엄격하게 금지해서 초목이 이렇게 영락한 연후에 이제 겨울철이 되면은 초목이 이렇게 시들어지고 떨어지고 막 가지 같은 것도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런 연후에 비로소 도끼를 들고서 산에 들어간다 이 소리지. 이것은 모두 위치지초에 정치를 다스리는 초기에 있어서 법제가 법제가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한 천지자연의 이를 인해서 요것도 재밌는 거예요. 천지자연의 이를 그것으로 인해서 준절애양의 사인 거다. 준절이라고 하는 것은 절도에 맞게 한다 이런 소리예요. 절도에 맞게. 절도에 맞게 하고 애양하는 일이다. 그러나 음식 궁실은 음식 우리가 먹고 집을 짓는 것은 모두 양생하는 것이요 제사 지내고 관각. 여러분 윗사람들 부모라든가 돌아가신 분들의 관은 그냥 일단은 나무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말하는 관. 또 곽이라는 게 있어요. 그 관을 또 싸는 거예요. 이것은 송산이 모두 백성들이 급한 바라서 가히 없을 수가 없는 거다. 이제 모두 다 그것에 도움을 주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것에 풍족하게 갖추어지게 되면 이런 소리죠. 사람들의 원망하는 게 없다. 왕도는 민심을 얻는 것으로서 근본을 삼는데 여러분 민심은 결국은 얻으려면 뭐죠? 마음을 얻는 게 뭐죠? 마음을 얻는 그 이면에는 재정적인 문제, 경제적으로 국민들이 풍요를 이루지 못하면 민심을 얻지 못해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 한 열흘 뒤면 보름 뒤면 선거가 되는데 총선이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 글을 듣는 데 있어서 아마 끝나고 나서 아마 듣겠지만은 전부 다 여러분 경제 가지고 말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것으로서 왕도의 시작이 된다. 오묘지택에 밭두렁의 집에 있어서 다섯
뭐랄까 밭두렁을 가지고 있는 집에 있어서는 뽕나무를 심어야 된다. 자, 뽕나무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예. 뽕나무를 심으면 50대 먹은 사람은 비로소 가히 비단옷을 입을 수가 있다. 예, 비단옷이 여러분 보기 따뜻하기도 하고 뭐 천이 좋기도 하지만 굉장히 그 마루한 그것은 여러분 굉장히 옷이 거칠잖아요. 바람도 송송송 쳐가고. 그런데 뽕나무로 해서 누에를 키워가지고서 비단 옷을 입게 되면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좋잖아요. 그죠? 개돈 구치주축을 자, 닭과 돼지와 뭐 이런 것 가축들을 기르는 것을 기르는 것을 그 씨를 어긋나게 하지 않는다면 70 먹은 사람들은 가히 고기를 먹을 수가 있다. 비단 옷 입고 고기 먹는 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촌스러운 말 같지만 이거 옛날에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백묘지전을 이거 무장가 묘장가 제가 그런 것도 그 씨를 빼앗지 아니하면은 여러 집안의 여러 수구의 그 집안을 가히 그 굶주림이 없을 것이다. 상서라고 하면 학교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것을 조심하고 먼저 그것을 아주 그렇게 공부를 시켜야 된다 이런 소리죠. 일정한 나이가 되면 지금도 무조건 그 의무 교육을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교육을 국민들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거듭 이런 소리예요. 효제의 의로서 거듭 시킨다면 반백이라고 하는 머리가 이제 벗겨진 사람들이죠. 예전에는 이제 뭐 40대 넘어가고 이런 정도를 하죠. 지금은 뭐 한 7, 80대라고 보면 되죠. 반백자가는 도로에서 짐을 이거나 진 일이 없다. 왜? 젊은 사람이 대신해 주니까. 이런 거는 지금도 우리나라는 미풍양속 같은 거 있어가지고 길 가다가 노인네들이 뭐 짐 같은 거 들고 있으면 들어주기 하기도 했죠. 그러나 요즘은 그런 것도 그 문제가 되니까 남의 일에 또 간섭하지 않잖아요. 원래 본래 뜻인데, 좋은 뜻인데, 70자가 그 비단 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여민이라는 건 일반 백성이에요. 머리가 검은 사람을 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이에요. 굶주리지 않고 추위를 타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고도 왕이 되지 아니한 자는 있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풍족하게 해준다면은 하지 말라 그래도 국민들이 왕으로 삼는다 이런 소리죠. 뭐 내용 보면 여러분 없어요. 다만 이와 같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경제가 밑바닥에 어느 정도 그 아주 중요한 기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와 같은 경제가 안정이 돼야지 민심이 얻게 되고 사회가 안전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국가도 부국강명으로 이제 가는 길이다 이런 거죠. 다만 이제 그 당시에 양해양이라든가 쟤네 선왕 같은 양반들은 이런 걸 들으려고 맹장초빙한 건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상황이 이러니까 군사를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어디를 치고 어디하고 동맹관계를 맺고 이런 거를 듣고 싶어 하는데 아니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으니 하품 나오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오묘지택은 일부 한 사람이 받는 바다. 이묘반은 그 밭에 있고 이묘반은 읍에 있다. 이건 그 당시에 어떤 제도기 때문에 저도 뭐 알 수가 없습니다. 밭 가운데에 나무를 두지 않는 것은 아마도 그것은 오곡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나무도 아무데나 저가는 게 아니라 구획 정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나무는 나무 심을 때 집 주변이라든가 이런 것이 밭 가운데 나무라든가 쓸데없는 어떤 피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곡식이 자랄 수가 없죠. 고로 나무는 담장 아래에 뽕나무를 심어서 잠사 그러니까 누에 치는 일을 공급한다. 50에 비로소 쇠약해지기 때문에 비단 옷이 아니면 따뜻해지지 않고
아니니 50자가 아닌 자는 꼭 그렇게 비단 옷을 좋은 거 입지 않아도 된다 이런 소리죠. 예. 왜냐면은 이 이면에는 물량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라고 해서 한계가 있잖아요. 남아 도는 게 아니잖아요. 재물이 만약에 남아 돌고 그런다면 꼭 50살 먹은 사람만이 이상 먹은 사람만이 그 비단 옷을 입고 나이 70 안 된 사람이라 그래서 고기를 먹지 말라는 분은 없죠.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선순위로. 예. 흉은 기른다는 뜻이다. 시는 그 잉자짓이다. 요거는 뭐냐면 그 임신했을 때를 말하는 거다. 마치 맹춘에는 그 희생에 있어서 그 암컷을 이와 같이 임신한 암컷을 쓰지 않는 것과 같다. 이것은 다 어디서 인용을 한 거죠. 이거는 여러분도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 합당한 얘기죠. 70에는 고기를 먹지 않으면 배부르지 않는다. 이거 저도 나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70 되다 보니까 고기를 어느 정도 조금씩 먹어줘야지 먹지 않으면요 뭐 먹은 것 같지가 않아요. 젊었을 때 이 말이 왜 이런 말을 썼는지 몰랐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당하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70에 이르지 않은 사람은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없다. 먹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먹을 수가 있죠. 왜 못 먹습니까? 백묘지전은 그 일부 한 농부가 받는 것이니 이에 이르는즉 경계가 정하고 요거는 이제 뒤에 가면 나와요. 경계가 정한다. 밭두덩이가 바로 잡힌다 소리예요. 그리고 정지가 균등에 있어서 그 밭의 어떤 그 정전법에 있어서 땅들이 균등하게 나눠져 가지고서 그 예전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공동체를 하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 정이라고 하는 건 정전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받지 않는 집안이 없지 아니하니 모두 누구나 다 일정한 밭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상서는 모두 옛날의 학교 이름이다. 시는 거듭이다. 정령 반복. 내가 그 정말로 진심으로 말하건대 우리가 친구들이나 어떤 사회에서 보면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지금도 내가 진짜인데 진짜로 말하는데 내가 또 한번 강조하건대 이런 뜻이에요. 정령 반복이라는 게 선사 부모를 잘 모시는 게 효도다. 부모를 잘 모시는 게 뭐죠? 마음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때에 맞추어서 음식을 제대로 공양하는 게 또 효예요, 여러분. 물론 재물이 부족하면은 부족한 대로 정성스럽게 하는 게 맞죠. 뭐 저도 이런 글을 보면은 마음속에서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선사형장, 형과 윗사람들을 잘 섬기는 것을 제다. 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반과 같으니 노인들의 그 머리에 반백이 흑자다. 머리 반은 희고 검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그 50에 70 이런 얘기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당시 조선 말까지 지금서부터 한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조선 시대의 평균 나이는 불과 40대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추위와 배고픔에 다 굶주리고 지금은 상수도 하수도가 이렇게 구변이 되고 있지만 서양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동양도 마찬가지고 이 상수도 하수도가 구변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그 비위생적인 상황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면역 기능 떨어지니까 40대에 거의 평균적으로 일부 뭐 양반 계층들이야 뭐 그래도 50, 60, 70 넘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평균 수명은 지금 맹자만 해도 여러분 거의 그 철기 문화 그 초기 단계인데 청동기 문화일까 하면 아마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50, 70은 굉장한 게 극히 일부 사람들, 보통 뭐 한 30, 40배 다 죽었다고 보면 됩니다. 부는 등에다가
짐을 매는 것이요 대는 머리에다가 있는 것이다. 무릇 백성들이 의식이 부족하면 한가히 예의를 다스릴 수가 없다.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예, 유명한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옷과 먹는 것이 부족하면은 예의를 차릴 수가 없다는 게 관자가 한 말입니다. 관자에는 뭐 이거보다 조금 글 쓰는 것은 좀 다른데 그런 뜻이에요. 관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여러분 백성들 다스린다는 게 뭐냐면 바로 의식이에요. 먼저 의식을 풍족하게 해줘야지만이 그 다음에 예의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니 굶어 죽는데 무슨 예의를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의식이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예의예요. 그러나 의식이 풍족하고 예의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문제예요. 예. 예의라는 건 여러분 요즘 사회 그 질서죠. 예. 꼭 우리가 충효 이런 거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는 사회 질서죠. 예. 자동차 문화라든가 그런 문제 이런 거 전부 다 사회 질서에 관한 거죠. 예. 그래서 배부르고 따뜻한데 가르침이 없으면 이것은 금수에 가까워진다. 꼭 이렇게 뭐 금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람이 어떤 그 교양인이 될 수가 없다는 뜻이죠. 고로 이미 부하고 이거 논어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죠. 부유하고 그 다음에 효제로서 가르칠 것 같으면 사람들이 애친과 경장을 알아서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노동을 어려운 힘든 점을 대신해 준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노약자나 그 어르신들로 하여금 도로에서 짐을 이고 짓는 그런 것을 하지 않게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의백식육은 다만 70자를 말하는 것은 그 중을 들어서 가벼운 것을 보인 것이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로 재물이 여유가 있고 풍부하면은 50, 70만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보면은 대충 그렇더라. 나이 50 먹으면은 몸이 그 면역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추위를 타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현대인들은 문명이기 때문에 추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간과하는 경향이 너무 심해요. 우리가 이 상한이라고 하는 것은 추위에 오랫동안 노출되어서 감기 걸리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순간에 약간의 방심한 상태에서 피부에 한사가 촉감이 되어지면 우리 몸은 바로 반응을 나타내요. 그것이 건강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생활할 수가 있지만 나이 먹거나 이러면요 바로 뭐가 발생이 되느냐 목이 부어요. 목이. 저 같은 경우도 젊었을 때는 음성이 좋았는데 요즘에는 목이 항상 잠겨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면역 기능이 단순히 어떤 그 염증 소견뿐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상한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만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노인들 같은 경우 여러분 상한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노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우리가 이 감기라고 하는 것을 쉽게 생각을 해요. 너무. 소화기 장애라든가 어떤 방광염이라든가 자궁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감기를 통해 가지고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질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곳, 약한 부위, 그리로 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화되는 경우가 그래서 이 상한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운 건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는 흙이다. 여면은 흙발의 사람이니 진나라에서 금수라고 한 말이다. 소장의 사람은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의백 식육을 하지 않더라도 그 기한에 이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모두 법제의 품절에 자세한 것을 다 했고, 그렇죠. 나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하면 땅 그 농사 시간에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다 법제 품절이죠. 그리고 재성 보상의 도를 극도화했다.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여러분 법제 품절이라는 건 알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주역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 요거는 바로 뒤에 있으니까 설명해서. 그래서 백성들을 자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요즘에도 그런 말 쓰죠. 자지우지한다. 움직인다 이 소리예요. 백성들을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한다 이런 소리예요. 이것은 왕도가 이루어집니다. 아까는 왕도의 시라고 했죠. 여기서 왕도가 이루어지는 거다. 여기서는 재성천지지도 보상천지지의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문이 왜 어렵냐면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그 어원을 알아야 된다는 거. 이 출처라는 거죠. 요즘 말로 어원인데 출처. 어디에서 이게 출처가 됐다. 여기서도 그 여민이라고 하는 것은 진나라에서 이런 말을 진나라에서 썼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금수라는 말을. 머리가 검은 사람. 이런 말이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백성. 이게 일종의 출처죠. 아, 진나라에도 이런 말이 있다. 이런 게. 그래서 이 금수라든가 여자가 나오면은 이것은 일반 백성을 말하는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재성천지지도 보상천지지라고 하는 것은 주역에서 나온 말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상사의 천지교 태니. 천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천이고 이게 지. 이게 태라는 거예요. 태라는 그 괴의 이름이에요. 여기에서 후가 천지교 태니 임금이 이 써있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하야. 이와 같은 이치를 인용을 해서 이런 소리예요. 이 써있자라고 하는 거는 천지의 도를 재성하고 천지의 의를 보상해서 백성을 자지우지한다.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또 천지지도는 또 뭐고 천지지의는 뭐냐?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봄에는 밭 깔고 여름에는 김 메고 가을에는 추수하고 그게 바로 천지에 따라서 그게 돈대 일종의 그것이 바로 거기에 합당한 것. 합당한 것. 여러분 겨울철에는 땅이 얼었으니까 밭을 가를 수가 있습니까? 땅이 풀려야지 밭을 갈 수가 있죠.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이것은 일종의 그 추상적인 말이죠. 추상적인 개념. 이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현실감으로서 받아들여야 된다. 옛날 사람도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그 한의학에서는 생장수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구체적인 거죠. 그게 바로 천지지도고 천지지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식인식이 부지검하며 돼지와 가축들이 사람이 먹는 것을 먹고 검소하기를 알지 못하며 개돼지는 잘 먹는데 백성들은 먹지 못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됐다 보면 길에는 굶주리고 누렇게 얼굴이 뜬 사람들 아표죠. 도유 아표의 부지바람. 발이라고 하면요. 국가의 곡간이죠. 곡간을 풀지 않고 사람이 죽거든 가로되 내가 죽인 거 아니야. 세상이 죽인 거야. 이것은 흉년을 말하는 거죠. 흉년 또는 전쟁 기간. 전쟁을 통해 세월을 잘못 만나서 그런 거야. 이렇게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지금도. 이것이 어찌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인 것과 다르겠는가? 다르겠는가? 그리고 아래되 내가 죽인 게 아니다. 무기가 죽인 거다. 내가 죽인 거 아니야. 그거 칼이 죽인 거지.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죠. 지도자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임금께서는 양해왕한테 임금께서는 남의 탓하지 마십시오. 세월 탓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세월을 죄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렇게 하면은 그 세월의 죄로 돌리지 아니하시면은 이에 백성의 천하의 사람들이 모두 당신한테 귀속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뭐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논어는 굉장히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풀어야 되지만은 맹자는 이미 다 풀어놓은 글이에요. 풀어놓은 글이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읽기에는 굉장히 좋다. 검은 제재하는 거다. 표는 아사한 사람이다. 야, 여러분 여러분 굶주려서 길에 죽은 거 북한에서 1990년도에 여러분 그 100만 명에서 한 300만 명 뭐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굶주려 죽은 게. 사람은 여러분 한 끼만 굶어도 물론 우리 뭐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요즘에 선진국으로 가면은 어떻게 해서든 음식을 안 먹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비만을 억제하려고 조절하려고 굶으려고 하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배고프잖아요. 여러분 진짜 진짜 하루만 한 끼만 굶어도 어떨 때는 눈이 핑핑 돌아가요. 현우증이 이렇게. 여러분 한 3일만 굶어보세요. 진짜로 이게 저도 이런 적은 없어요. 3일 굶으면요 인간은 거의 미쳐버려요. 진짜 미쳐버려요. 자식이 아니에요. 이럴 때는. 옛날 기록들에 보면은 전쟁을 통해 가지고 전쟁 때문에 어떤 지역에 갇혔을 때 자기 새끼를 자기가 먹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 자식을.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바꾸어서 먹어요. 그게 기록 다 나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야 어떻게 그 미쳤지 어떻게 그와 같은 상황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눈이 돌아가고 미친다니까요. 이 굶으면은 그래 길바닥에 다 죽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옛날이나 지금 똑같이 우리가 지금 현대 우리가 밥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돼서 이와 같은 말들이 막연하게 받아들이죠. 피상적으로죠. 피상적인 거. 그러나 우리 사회도 잘못했을 때는 이와 같이 언제든지 이것은 그 역자의 식지라 그러는 거예요. 자식을 바꾸어서 잡아먹는 거예요. 삶아 먹고 그래요. 역사책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게. 어떻게 자기 자식을 그럴 수가 있어. 그런다니까요. 옛날에 그 2차 세계 때 독일 나치에 의해 가지고서 소련의 어디가 포위되었을 때 한 2년인가 포위됐을 때 막 식인 일이 발생했다고 그랬잖아요. 바른 창름을 열어서 진대하는 거다. 이렇게 싼 이자로 주고 나중에 거기에 이자를 붙여서 받는 거다. 옛날서부터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이런 것은 참 좋은 거죠. 새는 세상에 그 해의 풍년과 흉년을 말하는 것이다. 해왕이 능히 백성의 재산을 통제하지도 못하고 또 돼지나 짐승들로 하여금 사람이 먹는 것을 음식을 먹게 하니 이것은 선왕의 제도 품절의 뜻과는 다른 것이다. 그래서 백성이 굶주려 죽음에 이르도록 오히려 발하지 아니하니 발이라는 거는 것은 여기서 창름이죠. 국가에서 비축해 두는 음식 식량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국가에서는 옛날서부터 그런 거예요. 옛날서부터 3년 정도는 국민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비축합니다. 3년 비축해요. 자, 한 해, 그러니까 3년 동안 조금씩 이제 비축을 했어요. 왜냐면은 전쟁이라든가 흉년이 들었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많은 경우는 한 5년까지도 비축을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이런 거는 다 국가적으로 다 했을 거예요. 3년에서 5년. 그러면은 자 올해 새로운 어떤 풍년이 돼가지고서 음식을 만약에 정부에서 세금으로 걷어들인다. 그러면은 그의 것은 두고
5년 묵은 것을 또 방출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집어넣고 또 그 다음에 것은 방출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교체해 나가는 거죠. 그냥 뭐 두면은 다 썩고 없어지니까. 예. 그소 옮기는 바는 다만 민간의 민간의 속일 뿐이다. 예, 이것은 뭐 식량이라고 하시면 되죠. 이에 백성들이 다른 나라, 당신의 백성이 다른 나라, 이웃 나라보다 많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흉년으로 잘못을 돌이키니 이것은 칼날이, 요거는 인자로 써야 됩니다. 칼이 사람을 죽인 것은 알지만 칼을 쥐고 있는 사람, 칼을 쥐고 있는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것을 알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은 지도자는 이런 것이죠. 조도자죠, 일종의. 세상으로 탓을 돌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능히 스스로 돌이켜서, 이 반이랑은 나로 돌이킨다는 건 반성한다는 뜻이죠. 반성해서 더욱더 그 정치를 수선 보완해가지고 천하의 백성들이 귀순하게 되니 비단 뭐뭐뿐만 아니다 소리예요. 인국보다 많을 정도가 아니다. 다 천하가 귀속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논리 속에는 여러분 천하 통일의 개념이 숨어 있다. 은연중에 천하 통일. 당신이 왕도를 하면은 천하 통일이 된다 이런 소리죠. 정자르되 맹자가 왕도를 논함에 있어서 불가여차하시니, 아이고 저도 이면 참 좋다고 봅니다. 멋지죠. 불과 이 정도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생각하던 왕도하면 뭐 대단한 거로 생각하죠. 경계를 바로잡고 경계시하고 정정이 균등해지면 이어갔다는 거예요. 불과 이어갔다. 가히 실이다. 여기도 여러분 방점을 찍어야 돼요. 방점을 찍어야 된다. 실이다. 실. 이것이 실체적인 거다. 공론이 아니다라는 거죠. 공자 때에는 주나라 왕실이 비록 미비했으나 나약했으나 천하가 오히려 이런 것도 천하가 아직도 이런 소리예요. 천하가 오히려 주나라를 존중하고자 하는 뜻을 알았다. 공자 때만 해도 여기에도 보면 여러분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문법적으로 이런 것도 일종의 주나라가 비록 주나라가 비록 미약했으나 그래서 낮자고 붙는 거예요. 천하는 오히려 이렇게 글을 쓸 때 이런 것이 여러분들은 뭐 한문으로 글을 쓸 일이 없고 그냥 해석하는 입장이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한문으로 글을 써봐야겠다는 생각하면요 이런 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이런 게. 여기서 글을 이렇게 팍 돌려주고 그러는 거예요. 주나라가 비록 미약하나 천하는 아직도 이렇게 오히려 이런 말이에요. 이게 힘 있는 거예요. 물론 글 뜻에서는 글 뜻은 이게 중요한 뜻이지만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주나라를 존중하려고 하는 의를 알게 했다고 하는 것이 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체지만 이 주체를 더 살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글자를 쓸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잘 쓴 글이에요. 고로 춘추엔 존주로서 근본을 삼았고 맹자 때에 이르러서는 그때는 칠국이 쟁웅했다. 다투었다 그러죠. 패권을 놓고 다툰 거예요. 칠국은 제진초 5월이 춘추 시대였다면 그러니까 춘추 5패라고 그러죠. 전국 칠웅이라고 그래요. 제진초 진나라가 나중에 바뀌어가지고서 그렇게 됩니다. 칠국이라는 건 제나라 진초 연재 한이조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천하가 다시 주가 있음을 알지 못했다. 이때는 완전히 허수아비예요.
생민의 그 도탄이 이미 지극하니 이때에 이르러서 제후들이 등이 왕도를 행할 것 같으면 누구든지 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맹자는 이게 바로 역성혁명이에요. 역성혁명. 역성혁명의 그것을 온당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후세의 임금들이 되게 싫어했어요, 맹자를. 누구나 다 왕할 수 있다니까. 누구든지 왕도를 실천하면 왕노로 탈 수가 있다. 왕은 여기서 말하는 제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맹자가 이른바 제나라와 양나라의 임금을 왕도를 실천한 것을 권한 이유이다. 대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의주다. 여기도 천하라고 그랬죠. 천하의 의로운 임금이다. 성현 또한 무슨 마음이겠는가? 천명이 바뀌고 바뀌지 않는 것을 볼 따름이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말이죠. 이거 내가 잘못했다가는 이거 쫓겨나겠네. 이런 게 공포감이 있어. 그래서 맹자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한나라 때 그 누구지인가 그래. 맹자 있다가 맹자 책을 역성혁명 뒤에 가면 역성혁명이 나오거든요. 역성혁명의 정당성. 탕왕도 역성혁명한 거고 주나라도 역성혁명한 거죠. 근데 맹자가 거기다가 정당성을 부여를 했고 그러니까 그냥 책을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임금들이 맹자 읽는 걸 싫어했어요. 사람들이 맹자 읽는 걸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혁명을 부추길 수가 있으니까.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